네, 안녕하세요. 제나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Substitute Dominant 7의 응용을 했었죠. 그거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5형과 2-2형의 네 가지 조합이 있다고 했죠. 그거를 하나씩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7에서 G7, C major 7, 2-5-1이죠. 네, 다음은 이제 플랫 6-7, 플랫 2-7, 그 다음에 1도 메이저 7 가능한 형태죠. 자, 다음은 섞을 수가 있겠죠. D-7, D 플랫 7, C 메이저 7 이런 형태도 가능하겠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플랫 6-7에서 G7도 있겠죠, 그죠? 플랫 6-7에서 G7, 그 다음에 C 메이저 7으로 가는. 네, 요걸 이제 표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식으로 표가 나오겠죠. D-7에서 G7, C 메이저 7 가는 거. 그다음에 D-7에서 D 플랫 7 가서 C 메이저 7 가는 거. 그다음에 A 플랫 -7에서 G7 가서 C 메이저 7 가는 거. A 플랫 -7에서 D 플랫 7 가서 C 메이저 7 가는 거.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 치안 도미넌트 하나가 생김으로써 네 가지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제 뭐 세컨더리 도미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Substitute Dominant 7의 응용 첫 번째 편이고요.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적용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치안 코드로 바꿀 수가 있겠죠. 플랫 형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Substitute 도미넌트로 만든다는 거죠. 치안 코드를 2-5 형태로 분할시킨다. 뭐 가능하죠, 그죠? 치안 코드를 이렇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응용표는요,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적용해 보는 거. 똑같죠? 자,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2-5 형태로 분할한다. 아까는 치안 코드로 변환한다 했지만 2-5로 분할해 보는 거죠. 이번에는 2도 -7에 해당되는 코드와 치안 코드를 조합해 본다. 이렇게 하면 세컨더리 도미넌트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겠죠. 세컨더리 도미넌트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화성을 배우셨던 분들은 세컨더리 도미넌트에서 서브스티튜드로 바뀌는 거를 부속 칠화함의 대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분석 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 2, 7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세컨더리 도미넌트 7과 서브스티튜드 도미넌트 7의 로만 분석 표기입니다. 로만 유머를. 자, 서브스티튜드 도미넌트 코드를 찾는 방법은 타겟 코드를 향해서 타겟 코드가 1이라고 생각하고 플랫 2, 7 형태의 코드를 만들면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석 기호는 다르죠. 분석 기호는 플랫 2로 적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타겟 코드에 대한 서브 도미넌트 코드로 표기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림에 보면 지금 Substitute Dominant 7 뭐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죠. SUB.V 그 다음에 2도에 대한 Substitute Dominant 7, 5도에 대한 Substitute Dominant, 그 다음에 4도에 대한 Substitute Dominant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G7, D 플랫 7 같은 경우에는 5도 7, 그 다음에 Substitute Dominant 7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7은 원래 뭐의 세컨더리 도미넌트죠? A, B, C, D, D-7으로 가는 세컨더리 도미넌트죠, 그죠? 그 D-7이 2도기 때문에 2도에 대한 Substitute Dominant 7이 됩니다. E 플랫 7은. 다음은 C7이네요. C7. 자, C7은 뭐의 세컨더리 도미넌트죠? F로 가는 거죠, 그죠? 도레미파로 가는 거죠. 그래서 4도에 대한 도미넌트 7, 세컨더리 도미넌트인데, G 플랫 7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F로 가는 코드이긴 하지만 4도에 대한 Substitute Dominant 7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7은 어디로 가는 거죠? 레, 미, 파, 솔, G로 가는 거죠. G7으로 가는 세컨더리 도미넌트입니다. 그래서 5도에 대한 도미넌트 7이 되겠죠. 5도에 대한 도미넌트 7. A 플랫 7은 마찬가지로 G로 향하는 코드이긴 하지만 5도에 대한 Substitute Dominant 7이 되겠습니다.
타겟 코드의 바로 위라고 생각하면 되죠. G니까 그죠? A 플랫 G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그래서 모두가 다 플래트 형태의 코드이긴 하지만 분석 기호는 이렇게 substitute 도미넌트, 2도에 대한 substitute, 4도에 대한 substitute, 5도에 대한 substitute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1, 2, 4, 5에 대한 세컨더리 도미넌트였잖아요. 그러면 뭐 3, 6, 7에 대한 건 없나요?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도에 대한 substitute, 7도에 대한 substitute, 6도에 대한 substitute. 자, 이런 것들은 이제 3도에 대한 것도 그렇고 7도에 대한 6도에 대한 거는 이렇게 도미넌트 화음으로 사용은 하지만요.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substitute 도미넌트 기능과는 좀 달라서 앞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3도에 대한 거는 주로 블루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4도 7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쓴다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7도 7은 4도의 도미넌트 7 이런 것들은 세컨더리 도미넌트 형식으로도 쓰이거든요. 7도에 대한 substitute 도미넌트는 4도에 대한 도미넌트 7이랑 같아서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도에 대한 substitute 도미넌트 7은 substitute 도미넌트의 기능보다는 단음계에서 많이 쓰는 플랫7 7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모달 하모니를 안 했는데 모달 하모니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도에 대한 substitute 도미넌트보다는 모달 하모니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세 가지 화음은 이제 substitute 도미넌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뭐 화성 이론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 위에 이제 화음들을 substitute 도미넌트로 포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래 이제 악보를 보면 substitute 도미넌트로 사용하는 경우는 화성적 리듬에 있어서 아주 약한 박자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뭐 원래도 도미넌트가 약박에 위치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강박에 위치할 때는 약화시키는 형태의 것들이 들어갈 때 그렇게 한다고 했었고요. A 마이너로 향하는 substitute 도미넌트죠. 나왔죠. E 플랫 7 같은 경우에도 D 마이너 7으로 향하는 substitute 도미넌트가 나왔습니다. 그 G 플랫 7은 마찬가지로 F로 향하는 4도에 대한 substitute가 나왔죠. 자, 요 뒤에 보면 3도에 대한 게 있죠. 그죠? 3도에 대한 도미넌트 7이 있습니다. 3도에 대한 도미넌트 7이 있고 3도에 대한 substitute 도미넌트 7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E 마이너로 같이 향하는 거죠. 동시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D 플랫 7 같은 경우에는 1도로 가겠죠. 뭐 뒤에 C가 있을 겁니다. C 메이저 7이 있든지 뭐 C6가 있든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substitute dominant 7이 되겠습니다. 마디 세 번째 B7 같은 경우에 보면요. F7을 3도에 대한 substitute 기능을 하도록 하게 한 거죠. 그죠? 여기서는 아까 그 여기 3도에 대한 블루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4도 7의 기능이다라고 해놨잖아요. F7 같은 경우에는 3도에 대한 substitute dominant 기능을 하도록 한 거죠. 여기서는 요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네, 세컨더리 도미넌트도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연습을 좀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만 나왔지만 각 세컨더리 도미넌트마다 다 여러분들이 연습을 다 해보셔야 됩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